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신승용입니다. 4월 6일 중국 BYD가 만들고 GS 글로벌이 수입 판매하는 1톤 전기 트럭 T4K 런칭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포토와 봉고, 이 현대차 그룹에서 독점하고 있는 국내 1톤 트럭 시장은 연 15만 대 규모입니다. 이 중 전기 트럭 판매량은 작년 한 해 기준 3만 5천 대를 넘어섰는데요. 이 시장에 GS와 BYD가 손을 잡고 진출했습니다. 사실 GS는 이미 BYD 전기버스를 수입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1톤 전기 트럭은 그 과정이 이전보다 더 수월했다고 전해집니다. T4K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BYD의 차세대 블레이드 배터리입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예요. 이 리튬 인산철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충전 시간과 주행 거리 등의 제약이 있는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공간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넣기 위해 이 리튬 이온이 그간 대세로 자리 잡았는데요. 리튬 인산철은 부피가 크고 무게도 무겁지만 외부 충격이나 화재에 대한 안전성이 높고 수명과 가격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시장에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현대차나 LG에서도 이 리튬 인산철에 대한 소식들이 점차 들려오고 있습니다. 태생이 배터리 회사인 BYD는 한 단계 진화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개발했는데요. 화재에 대한 안전성이나 수명 등 장점은 유지하되 이 칼날처럼 얇게 배터리 패킹을 해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존의 단점이었던 부피를 크게 줄이죠. 이 82kWh급 블레이드 배터리 시스템이 탑재된 T4K는 국내 환경부 인증 기준 246km를 달릴 수 있는데요. 211km인 포토보다 35km를 더 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신 편의 장비입니다. 풀컬러 LCD 클러스터부터 스마트 키와 무선 충전 패드 등이 장착됐고 다이얼식 기어노브와 12.8인치 스마트 패드가 탑재됐습니다. 특히 스마트 패드에는 T맵 EV 전용 내비게이션이 탑재되는데요.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T맵의 길 안내 서비스는 물론 이 전기차에 특화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운행 중 배터리 잔량과 목적지 경로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전기차 충전소 현황과 안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OTA를 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SK텔레콤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 누구 등도 당연히 지원되고요. 이외 실내와 실외 각각 220V 플러그가 위치하고 있어서 V2L 기능도 제공합니다. 물론 단점도 보입니다. T4K의 국내 출시 가격은 4,669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2023년형 포터 일렉트릭은 4,375만원부터 4,554만원인데요. 가장 저렴한 모델을 기준으로 3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가격 차이에서 주행 거리나 이 편의 사양만 따진다면 충분히 T4K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이 중국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인식과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등을 따진다면 아무래도 국산차보다 비싼 중국차를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기존의 일부 아름아름 들어왔던 중국차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몇몇 중국차의 경우 판매 이후 수입사가 증발하거나 서비스 및 사후 보증 등이 완전히 꽝이었거든요. 정말 가격 하나 저렴한 것만 내세웠는데 아무래도 GS 그룹의 사업이잖아요. 배터리, 모터, 인버터 등 전기차 전용 무상 보증은 8년 12만 km이고 각 권역별, 지역별 딜러사에서 전용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그룹 내 GS, 오토 오아시스와 자일 자동차 등에서 협력 정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에 부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수도권은 당일, 전국은 1길 배송 시스템을 갖췄다고 합니다. 이 신차 판매에 앞서서 서비스 네트워크부터 확실히 갖췄다고 보여줍니다. 전시장이나 딜러 사업자가 적기 때문에 판매는 카카오티 모바일 앱에서 예약 상담 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건 구매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 같은데 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승차 운영이나 프로모션, 영업사원들의 규모와 수준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행사 이후 GS와 BYD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리고 특장 및 다른 사용차 브랜드 관계자분들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 차 꽤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옆 중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1톤 트럭의 과적이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물론 절대로 과적을 하면 안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 과거 야무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는 해야 하는데 적재한 부분에서 서스펜션과 스프링 등을 꽤 강화했다고 해요. GS 측의 공식 발표 자료에는 이 고강도 적재함과 고강도 서스펜션으로 이 중량 화물 적재 시에도 안정감을 더해준다 정도만 나와 있는데 제가 취재하기로는 이 1.8톤급의 하중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공식적이진 않아요. 과적으로 인한 고장이나 사고, 문제 등은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국내 1톤 사용자가 과적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염두하고 차를 내놓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과적은 하시면 안 돼요.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출고가 된다고 하는데 초도 물량은 500대, 올해 목표는 3000대라고 합니다. 개인보다 법인 수요가 더 많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 개인 같은 경우 앞서 말했듯 이 중국 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법인은 조금 다르죠. 우선 국내 재계 순위 8위인 GS 그룹 내 수요만 해도 엄청납니다. 특히 GS 리테일의 편의점과 슈퍼, 홈쇼핑, 물류회사 등 1톤 수요가 상당합니다. 거기다 이케아 같은 외국계 브랜드는 중국 차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고 해요. 이케아 같은 경우 친환경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물류 배송 영역에서도 전기차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 이 외국계 회사의 ESG 활동을 노린 이 수요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선계약 물량도 상당해서 상반기 판매량과 중국 현지 생산량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반기에 추가 물량도 수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GS는 1톤을 시작으로 추후 3톤과 5톤급 전기 트럭도 내놓을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수십 년째 단단히 굳어진 이 1톤 트럭 독점 시장에서 전기 트럭으로 작은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신승엽이었습니다.